안녕하세요. 요즘 어딜 가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신입 공채는 확 줄이고 당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만 뽑는다. 뭐 이런 이야기요. 네, 맞아요. 보통은 이렇게들 분석하잖아요. 아, 기업이 신입 교육시킬 여유가 없다. 그렇죠. 혹은 요즘 세대는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하고 금방 나간다. 이런 약간의 편견 섞인 진단들. 네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들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딱 2주 전 2026년 2월 1일에 공개된 한 강의 내용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굉장히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겁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과연 이 주장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당신과 함께 따져보는 겁니다. 네, 이 자료가 던지는 화두가 굉장히 강력해요. 단순히 채용시장 트렌드 분석 이런 걸 넘어서 대한민국은 이제 일꾼을 뽑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해버리거든요. 아, 시대가 끝났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혼란이 바로 이 시대 변화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경제 논리가 아니라 거의 철학적인 진단인 셈이죠. 일꾼을 뽑던 시대가 끝났다. 와, 굉장히 단정적인 표현이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자료에서 말하는 그 과거, 그러니까 일꾼이 필요했던 공업발전 시대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야말로 국가 전체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 다 같이. 네. 그때는 이제 선진국 기술을 빨리 배우고 매뉴얼대로 성실하게 따라갈 인력이 정말 대규모로 필요했죠. 자료는 이때의 인재상을 바로 일꾼이라고 정의해요. 일꾼. 네, 말 그대로 생계를 위해, 즉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이요. 국가와 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고 개인은 성실한 노동력으로 보답하는 뭐랄까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 있었던 시대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자료는 바로 그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고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보통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신입 안 뽑는 이유를 경기 불황이나 인공지능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직무 대체나 경직된 노동시장 탓이다. 맞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일꾼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대 담론까지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요? 기존의 경제적 분석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경기 불황이나 기술 변화 같은 건 현상의 일부, 그러니까 증상일 뿐이라는 거죠. 아, 원인이 아니라? 네,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원인은 우리가 더 이상 일꾼만 양성해서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질적인 변화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죠. 과거 방식대로 계속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꾼만 배출하면 우리는 영원히 추격자에 머물 뿐이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시장을 선도할 수는 없다. 그렇죠. 특히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이미 충분한 지식을 갖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 일꾼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현상 그 이면에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읽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의 핵심적인 제안이 등장하는 거죠. 노동자 대신 연구원을 뽑아라.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파격적이고 또 가장 논쟁적인 지점입니다. 노동자와 연구원이라는 두 단어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는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일을 하고 월급 받고. 네. 그런데 이 구조가 계속되면 개인이 성장이 정체되고 결국 현대판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아주 강한 표현을 씁니다. 현대판 노예요? 와,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그게 단순히 월급을 갖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건 아닐 텐데요. 근거가 뭔가요? 이건 뭐랄까 심리적인 종속 상태를 의미하는 것에 가까워요. 자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노동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노동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보다는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받으려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처음엔 주 1일 휴가에 만족하다가 주 2일, 나중엔 주 2.5일 쉬게 해달라. 그러면서 임금은 더 올려달라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기묘한 논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이 점점 어긋나게 되는 상태? 맞습니다. 그걸 노예근성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노동 자체를 비판한다기보다는 성장이 멈춘 노동의 형태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연구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료를 보면 마치 모든 문제의 해결책처럼 묘사되던데요. 연구원은 철벌점부터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고 궁금해하는 분야를 막 파고드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자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기업이 이런 사람을 알아보고 3년만 꾸준히 지원해주면 그는 자기 성장을 믿어준 회사에 깊은 애착을 갖게 되고 절대 안 떠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기업의 본물이 된다. 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보물이 된다고요. 잠을 잘 때도, 공원을 산책할 때도, 심지어 파도를 보면서도 자기 연구 분야에 대한 영감을 얻는 사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몰입해서 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연구원이라는 거죠. 듣기에는 정말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뭐 구글의 20% 타임 제도처럼 직원들한테 자율성을 줘서 혁신을 이끌어내는 사례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네. 하지만 솔직히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모든 직무가 연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거나 매장에서 고객 응대하는 일, 이런 분들한테도 이 연구원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 때 가장 큰 허들일 겁니다. 네. 자료는 직무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와 관점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보죠. 카페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정해진 레시피대로 시간 맞춰 커피 내리고 월급 날만 기다립니다. 전형적인 노동자죠. 네. 다른 한 명은 어떻게 하면 원두의 풍미를 최상으로 끌어낼까? 이걸 고민하고 새로운 블렌딩을 시도해보고 손님들 반응을 살피면서 데이터를 쌓아요. 이 사람은 카페를 자신의 연구소로 삼고 있는 연구원인 셈입니다. 아, 관점의 차이군요. 네. 후자의 경우 당장은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3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겠죠. 매장 운영을 혁신하거나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즉, 어떤 일이든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을 촉구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일에 접근하는 방식의 문제다. 노동을 하면 지혜가 나오지 않지만 연구를 하면 지혜가 나온다. 이 자료의 핵심 문장이 이제야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논의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로 초점을 옮겨보죠. 이 자료가 특히 취업을 준비하거나 현재 직장 생활에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조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 조언은 직업관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단순히 연봉 높고 안정적이고 편한 좋은 직장을 찾는 관점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대신 직장을 나의 사회 연구소이자 최고의 대학원으로 생각하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그 추상적인 지식을 사회라는 현장에서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자신만의 살아있는 지혜로 바꾸는 공간, 그곳이 바로 직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직 연구원을 뽑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과거 방식대로 그냥 노동자를 뽑으려고 한다면 어떡하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클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의 조언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노동자를 뽑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잠깐만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조언 아닌가요? 당장 생계를 뚜려야 하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는 청년들한테 그런 회사 가지 마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자칫 잘못 들으면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그 지점이 가장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료의 의도는 무작정 버텨라가 아니라 게임의 룰을 바꾸라는 데 있어요. 게임의 룰을 바꿔라. 네, 수동적으로 기업의 채용 공고를 기다리는 입장에 되지 말라는 거죠. 대신 스스로 사회 공부를 하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리포트를 써보거나 자신만의 대안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리해서 블로그나 유튜브에 꾸준히 올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먼저 증명하고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그 가치를 알아보는 기업에서 당신을 섭외하러 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군직 활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군요. 내가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나의 연구 결과물을 보고 회사가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라. 그렇죠. 와,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근데 이것도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나 일부 크리에이터에게나 가능한 이야기 아닐까요?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금융권 같은 분야에서도 이런 방식이 통할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네. 이 자료는 그 위험성보다 자신의 빛을 드러냈을 때 얻는 기회의 가치가 훨씬 크다고 봐요. 중요한 건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중요하다. 네,
꾸준히 자신만의 관점과 깊이를 보여주는 사람을 기업들은 탐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인기를 얻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로서의 존재감을 먼저 구축하라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링크드인 같은 플랫폼 보면 자기 전문성을 꾸준히 공유하다가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더 가속화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 논의를 좀 더 큰 그림으로 확장해 보죠. 자료 후반부에 홍익 인간 지도자, 천손 같은 굉장히 거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낯선 개념들이 등장하던데요. 네,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져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노동자 연구원 프레임이 개인과 기업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부분은 국가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확장됩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홍익인간 지도자나 천소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단순히 한 기업의 직원을 넘어 인류의 연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담은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연구원이요? 갑자기 이야기가 너무 비약하는 것 같은데요. 커리어 전략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인류의 미래라니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이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더 현실적으로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의 주장은 이겁니다. 당신이 어떤 분야의 연구원이 되던 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지 돈이나 개인의 성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문화, 교육, 환경, 질병, 아직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이 많잖아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라는 아주 높은 차원의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그런 빛을 내는 존재, 즉 별이 되어라. 바로 그겁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의 성장이 곧 인류에 대한 기여로 이어지는 모델을 상상하는 거군요. 그렇게 개개인이 빛나는 별이 되면 국가 전체가 빛나게 되고 그 빛을 보고 전 세계의 인재와 자본이 대한민국으로 모여들 것이다. 2030년 이후의 미래 예측으로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후관계의 역전이네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즐겁게 연구하며 빛을 발하면 경제적인 풍요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논리. 바로 그겁니다. 이 사회가 움직이는 환경에는 정확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사회에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 불평불만만 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와요. 어차피 앞으로 기업들은 노동자를 뽑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다만 아직 그 대안으로 연구원을 뽑아야 한다는 기획을 누구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서 실행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분석합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논의였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는 기업들이 신입을 뽑지 않는 현상을 경기 불황이나 세대 갈등이라는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서 봤습니다. 노동에서 연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봤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주장이 가진 이상적인 측면과 또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어쩌면 이건 낡은 시대의 관념에 갇혀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상상력 부재를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유의 마지막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마냥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노동자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걸 파고드는 연구원이 되고 싶은지 묻는다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후자를 선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100%겠죠. 네, 결국 핵심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진리로 돌아오는 거죠. 재미있게 즐겁게 몰입하다 보면 길은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로 강의는 마무리됩니다. 그 가치를 세상에 꾸준히 증명한다면 기회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오늘의 논의가 당신의 커리어를 바라보는 새로운 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앞으로 3년 동안 생계 걱정 없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당신은 어떤 주제를 파고드는 연구원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 당신은 어떤 새로운 빛을 세상에 보여주게 될까요?